서귀포시의 해안을 이어오던 제주올레가 한라산을 향해 방향을 돌렸습니다. 숲길 올레가 시작되는데요. 제주올레 13코스의 시작점인 용수포구에서 바다 향기를 묻힌 길은 곧장 제주도 서부 중산간으로 이어집니다. 용수포구 옆 슬픈 설화가 전해오는 절부암에서 용수 저수지를 지나고 또 다양한 이름이 붙은 숲길을 지나 의자마을로 알려진 낙천리에 다리를 쉬고 숲과 오름을 오르는 길인데요. 코스의 총 길이는 16km 정도로 그리 길진 않습니다. 제13 공수특전여단 병사들의 도움으로 복원된 7개의 숲길, 밭길, 그리고 잣길들과 저지오름의 울창한 숲을 따라가는 길이라 약간의 힘이 들 수도 있는 길이랍니다. 자, 신발끈 단단히 묶고 제주올레 13코스 출발해 볼까요? 소금기 가득 머금은 바람이 차기도를 스치고 용수포구에 닿습니다. 차기도와 짙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그려내는 풍경은 한눈에 가득 담고 싶은 풍경인데요. 코스의 시작에서만 바다를 볼 수 있으니 용수포구 주변을 둘러보며 느긋하게 바다를 담고 길을 나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수포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카톨릭 신부인 김대건이 표착한 장소인데요. 중국 상하이에서 사제 서풍을 받고 귀국하던 길에 배가 닿은 곳이 바로 이곳 용수포구였다죠. 이를 기념하는 성당이 바다를 바라보는 언덕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성당 바로 옆에는 나무로 가려진 절벽에 절부암이라고 새겨진 글씨를 볼 수 있어요. 절부암은 고씨 부인의 절개를 기리는 바위인데요. 이와 관련된 슬픈 설화가 얽혀 있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간 남편이 거센 풍랑을 만나 소식이 끊기고 말았는데요. 고 씨는 자신의 남편을 찾고자 며칠 동안 낮밤을 가리지 않고 해안가를 배회하였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달리한 남편의 뒤를 잇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 생각하여 나무에 목을 메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고 씨가 목을 맨 바위의 나무 아래로 후련히 남편의 시체가 떠올라 이를 신통히 여긴 판관 신재호가 바위에 절부암이라 새기게 명하였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용수리 주민으로 하여금 해마다 3월 15일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는데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마을에서는 이들을 위해 제를 올린다고 합니다. 슬픈 설화가 얽힌 절부암을 뒤로하고 마을 안길을 거치면 훤칠하게 펼쳐진 용수평야가 마중하듯 다가옵니다. 검은 돌이 가지런히 돌담을 이룬 밭길이 용수평야를 누비고 있는데요. 이 길은 제주도에 순환주둔하던 제13 공수특전여단의 병사들이 제주올레를 도와서 복원한 길이랍니다. 계절에 따라 농부의 손길을 거친 밭작물들이 밭을 채운 풍경을 보면 걷는 이의 마음 또한 풍성해지는 기분이 들곤 하는데요. 밭길을 따라 이어지는 곳은 용수 저수지입니다. 비가 많지 않은 이 지역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제방을 쌓아 만든 인공 저수지랍니다.
이곳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새 도래지이기도 한데요. 황새뿐만 아니라 외가리, 백로, 바다오리 등이 계절에 맞춰 찾아들고 잉어, 장어와 미꾸라지와 같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저수지는 제주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라 제주에 사는 사람들도 신기해하는 장소랍니다. 갈대가 반갑게 손짓하는 저수지의 뚝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물 위를 떠다니는 오리와 잔잔한 저수지 물결이 평화로움을 자아냅니다. 용수 밭길을 복원했던 제13 공수특전여단의 병사들이 이곳에서도 힘을 발휘했는데요. 이름 붙여진 대로 특전사 숲길입니다. 50여 명의 특전사 대원들이 이틀간 총길이 3km, 7개 구간에 걸쳐 사라진 숲길을 복원하고 정비했어요. 사람의 손이 닿은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멘트길이나 아스팔트길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돌들을 주워 모으고 발로 땅을 다져 만든 길. 마치 자연스레 만들어진 숲길처럼 편안해 보이지만 그 노력은 작지 않았겠죠?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 사라진 숲속의 오솔길에서 나뭇잎 사이사이 비춰드는 햇살을 주섬주섬 모으며 걷는 길. 그 길에서는 특전사 병사들이 만든 두 곳의 숲속 쉼터도 찾아볼 수 있답니다. 특전사 길을 벗어나 시멘트로 포장된 농로를 따라 걷습니다. 흙길이 주는 자연스러움은 덜하지만 시멘트길 양가로 둘러친 밭담과 잘 어우러져 있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이어주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면 시멘트길도 사랑스러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농로는 다시금 숲길로 이어지는데요. 제주올레 13코스는 정말 숲길이 많은 코스입니다. 숲길마다 특징에 따라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어지는 숲길에는 수령이 오래된 고목나무가 있어 고목나무 숲길이라고 하네요. 제주 바다의 파란색과 감귤 빛깔을 상징하는 제주올레 리본을 따라가는 숲길에는 걸음에 속도 맞춰 다가오는 흰색 고목나무가 숲길의 이름을 속삭이듯 줄지어 곧게 서 있습니다. 고목나무 숲길에 이어지는 고사리 숲길에는 길가로 잎을 펼친 고사리들이 숲을 이루고 있고요. 고사리 숲길을 지나 솔잎향기 따라 걸어 나온 길은 낙천리 9군 마을로 이어집니다. 낙천리는 의자마을로도 유명한데요. 그 전에 9군 마을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 9개의 연못이 있는 마을입니다. 굿은 제주어로 연못이라는 뜻이랍니다. 제주에서 보기 드문 연못이 있어 9곳이고 영어로 good, 좋은 즐거움이 9가지 있다고 해서 9곳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을 곳곳에는 1000개나 되는 의자들이 각자 서로 다른 모양과 이름을 뽐내며 보는 즐거움과 쉬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의자 각각에 새겨진 기발한 이름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답니다. 마을 담벼락에는 재밌는 설화를 배경으로 한 벽화가 마을의 경관과 잘 어울리게 그려져 있는데요. 낙천리를 걷다 보면 마을 전체가 하나의 열린 미술관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소담스러운 풍경과 재미있는 의자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낙천리 마을 안길을 넘어 청보리가 바람 따라 인사하고 노란 유채가 산들거리는 낙천 잣길로 들어서는데요. 잣길은 작은 돌로 쌓아 올린 돌담 사이로 난 길을 뜻해요.
아름다운 제주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돌담이 노란 유채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이제 밭담을 넘지 못하는 청보리밭 너머로 저지오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농로의 정겨움을 가슴에 안고 걷다 보면 용선달리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곳에는 2개의 물통이 있는데 웬만한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아서 예전에는 마을 식수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용선달리에서 밭길을 따라 꼬닥꼬닥 걸어 마주하는 곳, 뒷동산 아리랑길인데요. 구불구불 이어지는 길 양편에는 정성스레 밭담이 올라서 있어요. 밭담을 두른 평지를 지나 동산에 오르면 탁 트인 제주 서부 지역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구불구불한 길이 우리 삶을 닮아있고 그 길 따라 오른 곳에서 마주하는 행복이 또한 우리 삶과 닮아있는 듯합니다. 뒷동산 아리랑길에서 이어지는 곳이 저지오름입니다. 당나무가 많아서 당물오름으로 불리는데요. 저지는 당나무의 한자식 표현이라고 하네요. 저지오름의 숲길은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숲인데요. 2007년 아름다운 숲길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력도 눈에 띕니다. 제주올레 13코스는 저지오름 정상 그리고 둘레길 모두에 걸쳐 있어요. 우거진 나무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림자는 바람 따라 흔들립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 사이로 햇빛이 조각되어 반짝이는데요. 상쾌한 숲 공기를 힘껏 들이마시고 따사로운 햇빛을 조각조각 담으며 걷는 숲길. 대상 받을 만하죠? 저지오름을 내려서면 저지마을 안길로 이어집니다. 저지마을 안길을 따라 한적한 마을 분위기가 길의 끝자락에서 지친 몸을 위로하는데요. 마을의 소담스러운 풍경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어느새 제주올레 13코스의 종착점인 저지리 마을회관에서 걸음을 마무리합니다. 다른 사람과 말이라는 공을 주고받는 방법. 혼자 걸어가는 길 위에서 잘 익히셨나요?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은 아무래도 공 주고받는 방법을 익히는 것보다 조금은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분명 한순간에 이루어질 일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자연의 속도에 맞춰 걷는 동안 내가 부족했던 것들 혹은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앞으로의 삶에 작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작은 힘이 되어주는 평화로운 길, 제주올레 13코스였습니다.